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한신 대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신은 사이키 히로토를 앞세워 반격을 노린다. 하지만 사이키는 파이널 스테이지 2차전에서 5이닝 3실점으로 다소 아쉬운 투구를 남겼다. 홈에서 강한 면모를 전혀 살리지 못하며 9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시즌 DNA 상대로 보여줬던 강점이 사라지며 불안감이 커졌다. 2차전에서도 초반 1점을 냈지만 이후 타선의 흐름이 완전히 끊겼다. 특히 역전 이후 타자들의 집중력이 무너진 모습은 뼈아프다. 코시엔에서의 공격력 부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불펜 역시 승리조 외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편이다. 소프트뱅크는 리반 모이네로를 선발로 내세워 연승을 노린다. 모이네로는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14이닝 1실점의 압도적 투구로 MVP를 차지했다. 야마모토가 빠진 현 시점 리그 최고의 투수로 꼽히는 존재다. 게다가 코시엔 원정에서도 이미 6이닝 1실점으로 검증된 바 있다. 2차전에서는 야마카와 호타카의 3점 홈런을 앞세워 10득점 폭발을 보여줬다. 타선 전체가 패스트볼 대응에 성공하며 완벽히 부활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상위 타선의 집중력과 하위 타선의 연결 능력이 안정적이다. 불펜 또한 3이닝 무실점으로 뒷문을 지켜 팀 전체 밸런스가 완벽했다. 한신은 홈 2점에도 불구하고 타선 흐름이 극도로 무겁다. 사이키의 구위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초반 리드권 확보가 어렵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모이네로를 필두로 투타의 균형이 완벽히 잡혀 있다. 야마카와를 중심으로 타선이 완전히 깨어난 점은 큰 차이를 만든다. 한신의 불펜이 버티더라도 득점력에서 밀리는 그림이 뚜렷하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손호전 승리로 3연패를 끊으며 간신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니콜슨과 칸터가 내외곽에서 동시에 활약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이근희가 외곽에서 지원 사격을 더해 팀 전체의 공격 밸런스가 안정됐다. 하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심하고 에이스 이대성의 컨디션이 아직 오르지 않았다. 특히 이원석의 공백은 골 및 수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뼈아프게 느껴진다. 니콜슨 의존도가 높아 후반 체력 저하 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홈 경기에서는 강한 초반 압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지만 리드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SK는 가스공사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오원희가 25.21리바로 폭발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다. 김선영의 이적과 안영준의 부상 이탈은 팀 밸런스를 크게 흔들었다. 톨렌티노와 김낙현이 분전했지만 팀 전체 전환 속도가 떨어졌다. 최근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4쿼터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오원희가 혼자서 버티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공격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 슈퍼리그 병행으로 로테이션 운영이 까다로운 것도 변수다. 결국 국내 자원들의 분전이 없으면 SK의 전술 다양성은 제한적이다. 삼성은 홈의 에너지와 직전 승리로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반면 SK는 부상과 체력 부담으로 경기 운영이 매끄럽지 않다. 오원희의 활약만으로는 팀 전체 리듬을 살리기 어렵다. 삼성은 밸런스 잡힌 수비 전환으로 SK의 템포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점수 차는 크지 않겠지만 분위기상 삼성의 흐름이 조금 더 낫다. 세 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즌 전 평가를 뒤집고 개막 2연승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아라우조와 알리의 쌍포는 현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준다. 두 외국인 선수가 동시에 터질 때 상대 블로킹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박준혁과 김지한 등 국내 자원들도 빠르게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높아 승부처에 강하다. 수비에서의 조직력과 세컨드 플레이 완성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다. 아직 선수층이 얇다는 약점은 있지만 팀워크로 이를 커버 중이다. 홈에서는 빠른 템포 배구를 통해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할 것이다. 개막 2연패에 빠지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아이가가 2경기 연속 27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주변 지원이 부족하다. 송명근의 시즌 아웃은 팀 공격 밸런스에 치명적인 손실이다. 리시브 라인의 불안으로 세터 전개가 흔들리고 공격 효율이 낮다. 비시즌 대규모 영입에도 불구하고 전력 연계는 아직 미완성 단계다. 주포 의존도가 심해 한두 명 막히면 전체 공격이 멈추는 흐름이다. 또한 리그 초반부터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분위기를 바꿔줄 카드가 부족해 반전 동력이 약한 상황이다. 우리카드는 공격 밸런스와 팀워크에서 삼성화재를 압도한다. 특히 아라우조-알리 듀오의 폭발력은 현 시점 리그 최상이다. 삼성화재는 아이가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전술 완성도가 떨어진다. 홈에서 상승세를 타는 우리카드의 집중력은 강점이다. 전력과 분위기 모두 우리카드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전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력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빅토리아와 킹켈라의 쌍포는 강력한 공격 화력을 자랑한다. 이주아, 최정민 등 국내 자원들도 안정적인 득점 지원을 하고 있다. FA 잔류와 임명옥 영입으로 리시브 라인이 한층 강화됐다. 전 포지션이 탄탄하고 세트 전개와 블로킹 조직이 안정적이다. 초반에는 다소 삐걱했지만 빠르게 팀 밸런스를 회복 중이다. 홈에서는 높은 세트 완성도로 초반 리드를 잡는 데 능하다. 우승 후보답게 세트 후반 집중력과 전환 속도도 안정적이다. 흥국생명전에서 풀세트 끝에 시즌 첫 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모마가 37점을 몰아치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했다. 타나차와 강소희의 측면 공격이 살아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 슈퍼루키 이지훈이 데뷔전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황현주와의 시너지로 경험과 패기의 밸런스를 맞춘 모습이다. 다만 리시브 불안으로 인한 세트 플레이 흔들림이 여전히 문제다. 모마 의존도가 높아 체력 소모가 심할 경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전반적인 전력층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에 속한다. 두 팀 모두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강팀답게 팽팽한 승부가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조직력과 세트 운영 능력에서 미세하게 앞선다. 도로공사는 모마의 폭발력으로 맞설 수 있지만 수비 밸런스가 흔들린다. 홈 이점과 하루 더 긴 회복 시간은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풀세트 접전 끝, 한 끗 차이로 기업은행이 웃을 가능성이 높다.